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진걸 소장님께서 저한테 뭐 좋은 소식이 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싶다. 근데 뭐예요? 아니, 방금 전에도 이제 여야 의원님 네. 팽팽하잖아요. 팽팽하죠 항상. 근데 뭐 너무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민생 좀 챙겨달라고 제가 여러 번 호소드렸는데 예. 자, 기쁜 소식. 저도 또 이번 주 월요일 나와서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건 이야기 했더니 어제 또 어두운 소식이잖아요.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고발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저는 원래 제 전공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민경제 한 푼이라도 도움을. 자, 전공 데모 아니에요? 데모? 이제 한쪽의 별명은 데모천재지만 한쪽 별명은 민생천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민생천재. 예. 자,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조금 희망적인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 와중에도 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요. 자, 교육에 대한 투자는 네. 복지면서 미래에 가장 발전을 담보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전면 무상교육 법안 통과됐습니다. 아, 그래도 그 뉴스 못 봤네. 내후년에는 1, 2, 3학년 모두. 올해 2학기는 지금 3학년 2학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1년 혜택 보고 나가고 졸업하면 내년에 3학년 되고 2학년 되는 분들 무상교육.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1, 2, 3학년 모두 무상교육. 정말 이제 대한민국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거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다음에 10월 달부터요. 올해가 지금 이제 어제가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지난 10월 달부터 실업급여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업자 사실 실업 신세가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이렇게 마음도 좀 위축이 되고. 근데 실업급여가 받는 기간도 받는 액도 50%에서 60%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업인 상태로 되신 분들도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했었으니까 당당하게 좀 더 많은 실업급여가 좀 더 긴 기간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건 가입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알아보면 기간과 금액이 다 인상됐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안산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반값 등록금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뭐냐면 이제 등록금이 1,000만 원이다. 안산에 사는 청년이. 안산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안산에 사는 청년이. 안산에 사는 청년이면 다 돼요. 근데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았는 제가 이제 국가장학금 이야기 몇 번 드렸잖아요. 3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등록금 1,000만 원이면 반값 등록금이 안 되죠. 200만 원이 모자라죠. 나머지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반값 등록 국가장학금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년에. 이제 이게 장학금 하나도 못 받으면 500만 원.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장학금 못 받으면 500만 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서울시하고 서울시립대하고 강원도립대가 지금 반값 등록금 또는 무상교육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 대학생들 공부에 전념하게 주자라는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을 했고요. 아동수당은 9월 달부터 만 6세 이하로 지금 확대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만 5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박훈 시장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셨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1%대 그동안 지원했는데 지금 이제 3%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만약에 4%면 거의 이자가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서울시만 하냐? 우리 지역은 안 하냐? 이제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의 선순환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다른 지역으로 아마 파서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6시 반 전에 대중교통을 타면 20% 요금 할인을 받거든요. 아, 그래요? 대중교통 조조 할인 이제 모르셨죠. 앵커님도 청취자님들도 모르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요새 카드로 찍으니까. 근데 20% 할인 받아요. 아침 일찍 나오는 분들 대부분 서민들이나 비정규 노동자 많잖아요. 응원하는 의미로. 근데 이게 서울만 됐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경기도가 얼마 전에 그것을 따라서 하기로 했어요. 인천 안 해요? 있어요. 이제 인천도 아마 확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인천 살아서 인천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그동안 조금 뭐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 뭐 누구 고발은 이야기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줄이기 위한 뜻 있는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사실 또 주제는 이제 소비자 이슈로 통신비 이슈잖아요. 뭐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혼자 하실 거죠? 예, 이제 질문해 주세요, 앵커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5G 저 네, 핸드폰 5G 쓰세요? 아니요, 저 아직 LTE인데. 자, 일단 5G 우리가 맨날 말씀 5G가 안 터지는 이 상황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얼리버드는 많으세요. 네. 벌써 9월 말 기준으로 300만이 가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 하면 한 400만에서 500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기계 교체하면은 5G로 하라고 그렇게 예, 거의 맞습니다. 강요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막 듬뿍 주기도 네. 했어요. 또는 불법 보조금 해가지고 뭐 공짜로도 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5G 단말을 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반드시 고가 요금제로 가입을 강요를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요금제가 95%가 이번에 저는 또 시민 여러분에게 이런 희망적 소식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소비자 이슈로 고생하고 있을 때 직접 나와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생업에도 바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예. 자, 이번에 소비자 시민 모임, 옛날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었죠.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연맹, 그다음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아주 중요한 좋은 일을 했습니다. 5G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직접 네. 25일 동안. 응답자의 95%가 7만 5천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7만 5천 원이요? 예, 왜냐하면 비싸네. 실제 5G는 지금 대부분 쓰려면 7만 5천 원이나 12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을 하게 설계를 해놓고, 단말기 비싸니까 보조금 받잖아요. 고가 요금제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거기에 그 단말기 할부금까지 보통 한 돈 10만 원 나오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지금 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감당해야 되는 면도 있는 건 맞지만 일단 너무 비싼 거 맞아요. 제 최소 요금제가 5.5만 원입니다. 5만 5천 원입니다. 그 밑에는 없어요. 예, 없어요. 자, 그래서 시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소비자 단체들이 우리 국내 그런 불만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고가 요금제에 가입되는 분들이 실제 데이터는 막 100기가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 쓰는 양은 20에서 50기가바이트밖에 안 된다는 거 확인된 절반도 거예요. 못 쓰고 있다. 절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말 억지로 너무나 비싼 단말기 내놓고, 네.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척하죠. 많이 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고가 요금제로 딱 유도해가지고 어차피 절반 또는 절반 이하가 남는데 불필요하게 고가 요금제 유도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국민들 중에 이번에 조사한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내놔라. 그래서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5G가 예전보다는 좀 더 잘 타지고 2만 원이나 3만 원대 저가 요금이 나오면 그때 가입하겠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단말기 교체하는 김에. 이런 활동을 지금 소비자단체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이게 공론화가 됐습니다. 예. 아직 통신사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아직.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LG 플러스만 4만 원대 요금제가 일부 있어요. 그 특수계층 위주로. 네. 근데 아직 연말까지 지금 통신3사 모두가 저가 요금제를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LTE 요금제만 해도 3만 3천 원 정도 내면 예. 1.3기가바이트 제공받아서 음성 문자 무제한으로 쓰니까 저렴하게 이용하고 공공 와이파이 존 이용하는 분들 그걸 많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이텔폰에 가입하면 뭐 10,000원에서 2만 원대에도 저렴하게 LTE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G 정말 최첨단 서비스라고 해놓고 세계 최초라고 해놓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오지가 안 터진다. 그다음에 너무 비싸다라는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말기를 5G를 샀어도 지금 안 터지는 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우리 소비자단체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네. 밝혀냈는데 LTE 요금제 쓸 수 있는데 네. 안내를 안 해주는 겁니다. 왜? 고가 요금제 계속 쓰게 만들려고. 5G. LTE 요금제는 지금 3만 원, 3만 3천 원이 무제한 요금제 가장 저렴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표준 요금제로 가면 더 저렴한 요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숨긴 거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구나. SKT와 KT랑 LGT가 다 안내를 안 하는 거예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참 저는 정말 때로는 공무원들 정말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주로는 그 재벌 대기업들 장악한 산업에서 비호 또는 유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산업 그 대기업 논리만 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5G에 돈을 많이 들였는데 당연히 비싼 요금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LTE 요금제 쓸 수 있는데 그걸 국민을 속이는 건요. 그러면 그건 속였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썼으면 문제인데 소극적으로 안내를 안 한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400만 가까이가 지금 5G로 가고 있는데 가입하셨는데 너무 안 터지고 있다. 그러면 LTE로 요금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만약에 안 바꿔준다 그러면 안진걸이나 민생경제연구소나 참여연대나 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제보 꼭 해주시고요. 이런 소비자단체들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재벌 대기업들이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되지만 5G 세계 최초로 하니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세계 경쟁력 그 WEF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 순위도 올라가면서 주요 원인이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게 뽑혔잖아요. 근데 안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죠. 너무 안 터지는 거. 알겠습니다. 요금제는 선택을 할 때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통신사에서도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 제대로 줘야 된다. 그래서 LTE 요금제로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통신 3사들이 또 안내를 안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소식해서 알려드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통신비 11,000원씩 의무 감면됩니다. 지금 한 10번째 얘기예요. 예, 근데 아직도 3분의 1 정도가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요? 114로 전화하시거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하시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전체 노인 중에 70%는 11,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무 감면입니다. 매달 11,000원. 예, 매달 11,000원이니까 부부 기준은 22,000원이니까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통신사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해주니까 신청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요금 할인제도 25%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제도인데 나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약정 기간이 지났거나 약정 기간 6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24일 약정했는데 18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오늘부터 25% 요금 할인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좀 이따가 114 통신사 114로 9시 바로 전화해 보시면요.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줘요. 친절하게. 전화 잘 안 돼요.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니요. 요즘에는 그래서 9시 10시 하면 아침 일찍 하잖아요. 그럼 잘 받습니다. 9시가 전화하기 좋은 시간이군요. 전화가 좋습니다. 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전화가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침 일찍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14로 전화하시면 요금 할인 대상인지 알려주거든요. 선택 약정 요금 할인 대상.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요금 할인 잘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요금 할인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금 할인 받을 때도 기간을 정하거든요. 1년 정도 정하죠. 1년이든 2년이든 정할 수 있는데 제가 24개월로 정해놓고 너는 요금 할인 25%잘 떼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6개월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5개월간.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건 또 연장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니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당연히 통신요금 인하운동하러 문자라도 다니는데 하나 보는. 그래서 왜 고지를 안 해주셨습니까? 이건 중요한 건데 5개월 동안 제가 그럼 25% 요금 더 내고 있었던 거 아니면 그랬더니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아니 선생님 요즘 문자는 너무 많이 와갖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스팸인지 알고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로 최소한 요 정도는 전화를 해준 다음에 전화하고 왔는데 안 받으면 그때 일면 문자를 한 3번 정도 보내주면 이게 계속 연락이 온 거 보니까 뭔가 중요 정보인가 보다 하고 확인을 할 텐데 문자 한 번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를 최소한 몇 번 정도 3번 제가 생각하는 전화를 한 번에서 2번 해주고요. 그래도 안 받은 경우는 문자를 3번까지 보내주면 그렇게 자주 연락 오면 보게 되잖아요. 뭔가 중요한 정보인가 보다 하고. 가입하라는 문자는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문자들은 돈 안 보내는 거죠. 이런 문자도 엄청 보내잖아요. 자동차 보면 안내 문자 엄청 보내시고. 근데 제발 통신 3사 65세 이상 어르신들 11,000원 의무 감면하고 우리 선택 약정 요금 할인 25% 받는 거 적극 안내 주시고. 이 깨알 같은 정보가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114로 반드시 전화하시면 이 두 개에 해당 중복 할인도 됩니다. 끝내야 돼요. 만약 65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4분.